자, 뭐 잠시 후에 관련된 얘기 좀 더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고, 이제 정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정치에 발을 디디게 된 계기, 저희가 이제 많은 의원님들을 모셨는데 네. 운동권 출신 뭐 이런 표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긴 하겠습니다만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사실 정치의 꿈을 애초부터 품었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우연한 계기에 대부분 입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뭐 정치를 한다 이런 생각은 잘 예, 해보지 않았고요. 예. 그냥 하루를 주어진 하루 열심히 산 소신대로 신념대로 살겠다. 예, 그냥 뭐 이렇게 쭉 살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앞으로 뭐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계속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당신은 정치를 하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안 도와주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되게 우연한 기회에 정말 세상에 우연이 있다는 걸 믿는데 우연한 기회에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혁신위원회를 꾸리게 됐습니다. 예. 네. 그때 이제 문재인 당대표셨는데 너무너무 이 내부가 막 힘들어가지고 그때 김상권 전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를 꾸리게 됐어요. 예. 근데 원래 NGO 몫으로 들어가기로 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당시에 잘은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때 지금 현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직인 사람은 그렇게 당에 어디에 혁신위원회에 들어가 이런 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돼서 정말 하루 사이에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저녁 9시에 전화가 와서 11시에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만나서 좀 훌륭한 사람 만나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 하시고 10시에 발표를 하셨으니까요. 이 순식간에 뭐 하게 돼서 예. 혁신위원회를 제가 하게 됐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과외를 받았죠. 당을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전혀. 네. 당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는 그 혁신위원회가 정말 최고 의사결정 구조라는 거를 잘 몰랐어요. 이제 열심히 하고 내가 아는 수준으로 했는데 그래서 전국 다 다니고 뭐 의견도 모으고 당원당규 바꾸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좀 정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 같이 일하신 분들하고도 뭐 의견도 나누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당이랑 이렇게 관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그간의 그 여성 차별의 이면에는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여성의 문제점을 알려고 하지 않은, 모르면서 공부하지 않은 남성의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잘못의 일환으로 큰 사회적 아픔을 겪었었죠. N번방 사태가 벌써 이제 1년을 지나고 얼마 전에 뭐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만 이제 조주빈이 이래저래 총 형량을 이제 45년. 이게 물론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45년 엄청나네. 또 어떤 사람들은 종신형이어야지 저런 죄 지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성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45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류의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고 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요즘엔 또 이제 게임하면서 게임 채팅방에서 또 이런 얘기들을 뭐 이런 영상들을 네네. 많이 주고받는다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라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회의감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N번방 사건 같은 이 온라인상에서의 이런 성폭력이나 그런 이제 성착취물을 보는 네.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디지털 계속 네, 복제가 없어지질 되니까. 않아요. 그 지금 이제 여성가족부 산하에 여성인권진흥원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하냐면 주로 이걸 지우는 일을 해요. 신고를 받으면. 그런데 안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피해자가 뭐 정말 뭐 돌아가셨다. 네. 그러면 뭐 유작 이래가지고 더 많이 사람들이 보고 네. 뭐 그래서 저도 지금 최대의 관심사가 이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방법도 교묘하고요. 네. 근데 이걸로 돈을 또 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일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계속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특히나 이 피해자들이 아동인 경우에 성착취가 너무 심하거든요. 네. 그리고 네. 최근에는 그런 라이브 방송 같은 데서 지적장애 여성을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거진 강간을 생중계하다시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피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사실은 뭐 여성 성폭력의 문제지만 모든 사람의 사실 인권을 침해한 너무 심각한 문제여서 우리 사회가 정말 결단코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위장 수사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법을. 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우 심각한 문제고 정말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이 각성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특히나 이제 여성 문제를 저기는 어떤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딸의 문제, 그렇죠. 네. 내 부인의 문제, 예. 뭐 우리 누이의 문제 이렇게 본다면 이건 사실 우리의 문제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이죠. 저만 해도 뭐 제가 만약 그런 영상의 피해자가 되고 제 그럼요. 영상이 제 얼굴이 제 몸이 계속 디지털 세상에서 복제된다 생각하면 살 수 없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유명인들 예. 같은 경우 얼굴 따가지고 딥페이크 해가지고 네네. 뭐 이상한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막 음. 돌리는 거 아닙니까? 네. 굉장한 문제죠. 이제는 뭐 우리 가족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 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정인이 사건도 있었고요. 또 구미 3자 여자아이 사건 네. 이것도 그렇고 이런 아동학대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민법에서 체벌권을 좀 없앴습니다만 사실은 아이를 내가 뭘로 어떻게 대하는가. 네. 그러니까 독립적인 어떤 생명을 가진 존재. 그래서 뭐 잘 함께 기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었죠. 내 마누라 내 자식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 예. 이런 네. 얘기가 있죠. 예. 아동학대, 그러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너무 충격적인 게 친족 성폭력 가해자가 형기를 마치고 그 아이가 있는 그 쉼터에 찾아온 거죠. 아유. 내 딸 내놓으라고. 네. 뭐 이런 기가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아이들을 권리의 주체로 우리가 보지 않았던 것, 네. 그리고 이렇게 항상 훈육의 대상으로만 봤던 거 이런 게 너무 심각한 우리의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만 잠깐 막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관련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예, 복지위에 이게 해당되는 법안이기도 하고요. 또 여성가족부하고도 또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 아동학대 문제를 정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를 들면 아동이나 여성과 관련된 법 같은 거를 이제 만들거나 개정하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법의 체계랑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니라 처벌하는 이렇게 스토리가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기존의 법조인들이 잘 이해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동안에 언제 여성이나 아동이 법 권리의 주체인 적이 있었나? 이제는 새로워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발상의 전환, 그다음에 인권에 대한 어떤 민감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워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동학대 문제도 요즘은 네. 이제 외부에서 신고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다 같이 보는 눈, 워치할 때의 힘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선출되셨는데요. 여가위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 이제 여성가족위원회는 이제 아무래도 여성가족부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거기 모니터링하고 이제 뭐 하는데 보통 여성가족부가 요즘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여성 폭력에 대한 문제들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해 다시 일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게 네. 있고 또 청소년 문제도 많이 다룹니다. 예, 그래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키울 건가,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 그래서 사실은 여성가족위원회는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일을 다루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 여성가족부나 위원회가 여성가족위원회도 겸임상임이고요. 여성가족부도 숫자도 굉장히 적고 예산도 굉장히 적은 미니 부서라서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네. 네.